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영화는 그 폴란드 영화인데요. 이 영화를 제가 선정하게 된 거는 제가 잘 아는 지인분이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이 영화는 처음에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다는 그런 영화였어요.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영화를 제가 봤더니 정말 끝까지 조금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다 봤습니다. 그 영화는 The Forgotten Love라고 하는 잊어버린 사랑 이런 뜻을 가진 영화인데요. 폴란드 말로는 뭐 제목을 제가 알 수가 없고요. 사실 폴란드에 관한 영화는 사실 그동안 많이 봤는데 뭐 2차 대전 때 영화라든가 폴란드의 레지스탕스 영화라든가 뭐 또 그 유태인과 그 폴란드의 강제 수용소에 뭐 이렇게 나치에 의해서 갔다가 뭐 처형되고 이런 이제 그런 영화들은 제가 봤지만 폴란드 감독이 만들고 폴란드 배우들이 나오는 정말 폴란드 영화는 제가 오늘 처음, 이번에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. 사실 동구권 영화 중에 헝가리 영화는 제가 몇 편 본 게 있는데요. 특별히 그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감독인 이스트반 자보, 그 SZABO 자보 감독이 만든 그 메피스토라는 영화라든가 그 나치 시대 때 그 배우의 어떤 비극적인 삶을 그린 영화 또 혹은 제가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레들 대령 REDL 레들 대령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스트반 자보의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하여튼 폴란드 영화는 제가 이번에 처음 보게 됐는데 특히 요새 그 뭐 의학 그 문제가 있고 특히 그 파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의사들의 지금 그 이 병원 문제가 심각한데 이 영화는 마침 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아주 저명한 외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그 1900, 한 2, 30년대쯤 되는 것 같아요, 배경이. 그래서 그 어떤 바르샤바의 수도의 모습이라든가 또 혹은 그 전원 풍경, 그다음에 뭐 술집이라든가 또 결혼식 풍경 이러한 그 폴란드의 어떤 정치와 풍경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. 폴란드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. 2차 대전 때도 독일하고 소련이 이 분할 통치를 했고요. 또 그 이전에 18세기에도 프러시아, 러시아,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삼국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 지배됐던 그런 아주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러한 그 아주 그 약소국의 그 비극을 지닌 그런 나라인데요. 근데 사실 폴란드는 예술이나 과학이나 문화가 대단히 발전한 나라입니다.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뭐 천체 물리학의 그 어떤 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도 폴란드 출신이고요. 심지어 그 노벨상을 물리학상, 화학상을 두 번이나 받은 전무후무한 그 기록을 갖고 있고 또 최초의 여자로서 노벨상을 받은 마리 퀴리도 바르샤바가 고향입니다. 물론 그 마리 퀴리의 무덤은 파리의 빵테옹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음악계에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프레드릭 쇼팡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. 그리고 쇼팡도 마침 그 파리의 벨라쇼에스 무덤에 묻혀 있지만 심장만은 그의 유언에 따라서 바르샤바의 그 홀리 크로스 처치, 즉 성십자가 교회에 그 심장이 안치되어 있습니다. 하여튼 이 영화로 들어가면요.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의사가 이 마스크 쓴 의사 이 가운을 입고 수술을 막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인형의 붉은 하트의 그 심장을 꿰매주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.
그 수술은 딸을 위해서 한 인형에 대한 수술이었죠.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면 바르샤바의 거리 모습이 나오는데 이 신문파리 소년이 마차에 치여서 중상을 입는 사건이 생기고 이 의사는 주인공 의사는 대단히 훌륭한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 이제 소년을 치료해 줍니다. 그리고 그걸 마치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이 마침 딸 생일이었는데 엄마가 딸을 데리고 집을 가출해 버린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딸을 찾으러 이 밤에 나갔다가 괴한들의 그 습격으로 쓰러져서 신문에는 이제 죽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돼 버렸습니다. 그리고 시간은 15년이 흘러서 이 어떤 그 이제 숙성한 그 처녀가 마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바로 나오는데요. 뒤에는 피아노가 실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처녀는 누구냐면 그 15년 전에 조그맣던 소녀가 성장한 것입니다. 대학 갈 나이가 됐는데요.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피아노를 그 근처 마을의 술집에다가 갖다 놓고 팔지는 못하고, 왜냐하면 그 주인 유태인이 아주 그 좀 깍쟁이였는지 우리는 피아노 살 돈이 없다고 손자리를 쳐서 그 피아노를 그냥 여기다 맡겨 그냥 주겠다. 그리고 그 대신에 나를 여기서 일하게 해다오. 그래서 웨이트리스로 취업이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뭐 영화의 전개가 그렇듯이 젊은 백작이 이 술집에 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백작이 그녀를 좋아하게 되고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점차 아주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죽었던 걸로 생각되었던 이 주인공 외과 의사는 홈리스가 돼서 완전히 거린 신세가 돼서 나타납니다. 근데 우연히 이 마차 사고를 당한 환자를 고쳐주게 됩니다. 자기는 기억상실증에 걸렸지만 손만은 그 의술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그 마을에 그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게 됩니다. 수술 도구가 없어서 뭐 망치하고 끌로 막 그 절단 수술도 하고요. 그런데 다 무료로 고쳐줍니다. 그런데 하여튼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면 이 두 남녀 백작하고 이 젊은 처녀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이 백작의 어머니가 와서 이 부상당한 아들을 데려가고 아들한테 그 여자는 죽었다고 말합니다. 근데 이 딸은 사실은 뇌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에 처했는데 의사가 와서 못 고친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수술 도구를 훔쳐서 이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부녀지간인지는 모르지만 그 딸을 생명을 구합니다. 그런데 이제 스토리가 더 진행이 되면 백작의 엄마가 이 딸을 찾아옵니다. 그리고서 한국의 그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듯한 장면이 연출됩니다.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봉투를 하나 주면서, 돈 봉투죠.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. 이거 받고 내 아들에서 떨어져,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똑같은.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때 이 백작의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. 마음과 이성은 서로 다른 말을 하지. 그런데 항상 이성이 이기는 거를 나는 본다. 다시 말해서 너도 이 돈 갖고 너 대학 갈 때 등록금 쓰고 그냥 우리 아들을 잊어라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근데 이때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그 인상 깊은 대목이 그 다음 딸의 대사였는데요.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. 이걸 보니 당신 아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군요.
이 말을 딱 합니다. 그런데 하여튼 이 백작 엄마가 내 말을 들으면 당신을 고쳐준 그 무면허 의사 그 불법 시술한 거를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겠다.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.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이제 이 의사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. 그런데 경찰서장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이 내 부인도 고쳐주고 다 주변 사람들 다 고쳐줬는데 내가 당신을 뭐 때문에 당신을 구속하겠느냐. 그냥 가라. 그런데도 부득부득 내가 이거 훔친 수술 도구고 내가 지금 신고하지 않냐.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 넘겨지고 검사가 5년을 구형합니다.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 딸과 이 백작이 만나게 됩니다. 우여곡절 끝에 어떤 이제 기차를 떠나는 장면에서 이 떠나는데 이 이제 기차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조우하게 되는데 여자는 떠나게 되죠. 하여튼 어찌됐든 그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고 해서 이 딸이 자기 어머니의 그 여러 가지 과거의 그 행적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고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의사가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합니다.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의사였고 바로 내 아버지였다. 그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영화는 끝납니다. 제가 마지막 그 비슷한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이것이 아마 그 천신만고 끝에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그 떠나는 기차 창밖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. 근데 이제 기차도 떠나가고 많은 아주 굉장히 아쉬운 장면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는 끝납니다.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프랑스가 아니라 이 폴란드 사람들의 정서도 참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결국 제 지인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영화를 보기 시작한 순간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넷플릭스에서 Forgotten Love 찾으시면 한번 보시면 제 말이 사실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의사의 어떤 이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되는가, 보통 상품의 가격하고 어떻게 다른가, 이런 거를 경제학적으로 한번 요새 의사 파업도 있고 그런데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